지금부터 2020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문예슬입니다. 먼저 금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단별 추진 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과제 참여 기관들과 산업계 간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성과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된 행사입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1부를 마친 후 1시간 반가량의 휴식시간 후에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힘드시겠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는데요. 홍일학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시장 홍일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연구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성과 공유제를 준비해 주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대현 단장님과 연구기관 관계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수성 알파시티의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조성을 필두로 2018년에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국토부 인증과 ISO 국제표준 인증,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2년 연속 수상 등 갈목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내년에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순위 100대 도시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세계적 스마트시티로 도약하는데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주요 성과물의 하나인 통합 데이터 허브는 지속가능한 대구의 단단한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보다 나은 시민 체감 서비스 도출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사업이 2022년까지 교통안전 도시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속적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 고도화와 연결성 있는 후속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인 고도화 서비스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과 공유회를 축하해 주시는 대구시 부시장님의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손봉수 원장님의 인사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손봉수 원장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연구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구광역시와 시흥시가 있으며 이 두 도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2018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2년 동안 서비스 설계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 중에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개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그리고 미세먼지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등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 도시의 실증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체감도 또한 더욱 높아지기를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대구광역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기술들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많은 도시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선도해 나아가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인사말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 공유에 앞서 스마트시티 사업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조대현 단장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조대현 단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혁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조대현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성과 공유회가 개최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을 목표로 그동안 연구진들이 노력해서 달성한 성과들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참해 주신 연구진과 대구시 도시문제 발굴단 여러분, 관계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사업단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하에 국고 843억 원을 포함하여 1,3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R&D 실증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시작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2020년 11월 현재 전체 사업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목적으로 3개 세부 사업단과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현재 약 130여 개 연구기관과 1,300여 명의 연구진들이 기술 개발과 서비스 실증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1세부 사업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총괄기관입니다.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개발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모델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성공한 바 있으며 현재 확진자 동선 추적의 90% 이상이 본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K-방역의 위상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이며 많은 해외 기관과 도시들이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허브를 통해 도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가공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 또한 앞으로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의 힘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대구시와 시흥시 모델링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5G 기반의 초대규모 IoT 네트워크와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리 기법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업단은 SKT가 총괄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실증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여 연구진과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시홍수 상황인지 시스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관리 시스템, 긴급 차량에 대한 신호 제어 장비 등 다양한 시설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구시를 보다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과 기존의 대구시 도시관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도시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센터가 현재 SKT를 중심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3세부 사업단은 KT가 총괄 연구 기관이며 시흥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 최초로 라이다 스캐닝을 이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하는 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예측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플랫폼, 주택, 공장, 빌딩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장애인의 이동자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 독거노인의 생활 케어를 위한 소셜 로봇 기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데이터가 결합될 수 있는 그리고 거래될 수 있는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 모델 개발이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시티랩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 스마트시티 사업단의 성과는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도 관심이 많고 향후 세계를 선도할 수 있고 모범적인 표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모든 성과들이 더욱 심도 깊은 토론과 고민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더 나은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연구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통해 수많은 성과들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아낌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대구시 관계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애써주신 대구 테크노파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과 공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대현 단장님을 모시고 스마트시티 사업단 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행사로 1세부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 과제의 추진 성과 및 2세부 사업단과 연계된 과제에 관한 성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성남명 팀장의 발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성남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1-1세부 사업인 스마트시티 개방형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 및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연구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19년도 작년에 프로토타입 버전으로 저희가 이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허브 기술에 대해서 0.9 버전을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였고, 올해 목표는 1.0 버전을 개발을 해서 릴리즈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바뀌는 점은 이제 0.9 버전 대비해서 좀 더 유연한 도시의 메타데이터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가도록 아키텍처 설계를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이런 관리 기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능적인 면에서 고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의 1.0 버전의 규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표준 규격서를 같이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규격서의 종류로는 이제 유즈 케이스,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 그리고 용어 정의, 요구 사항, 그리고 아키텍처 및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표준 규격서를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표준 규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표준 규격 영역이 전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에 대한 모든 부분을 표준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허브의 핵심 기술이 되는 코어 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준 영역으로, 표준 규격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 그 데이터 허브의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적인 모듈들은 이제 확장 기능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표준 규격의 영역과 이제 생태계 기반의 구축 그리고 확산하기 위한 그런 영역으로 지금 두 가지 영역으로 장표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한 추진 전략 및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허브의 중심이 되는 코어 부분은 저희가 국내 표준, 국외 표준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이제 데이터 허브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중심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표준화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기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석 쪽 모듈, 그리고 데이터 수집 모듈, 그리고 뭐 다양한 종류의 시티 서비스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라든지 이런 기능 부분은 저희가 확장 기능으로 구분을 해서 상세한 표준화보다는 저희가 이제 샘플 기반의 에코시스템을, 그리고 표준 코어 부분의 인터페이스와 연계해서 개발을 생태 기반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1.0은 지금 구성이 되었고, 지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핵심, 저희 1핵심 사업과 2핵심 그리고 3핵심 사업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핵심에서는 이제 데이터 허브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개발된 산출물을 가지고 이제 2핵심 대구시의 실증이라든지 3핵심 시흥시의 실증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실증에서 개발하고자 하시는 거를 좀 지원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핵심 데이터 허브는 이제 저희 1핵심의 데이터 허브 기술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격, 그리고 표준, 그리고 정의를 준수해서 이제 기본적인 코어는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도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1핵심의 오픈소스와는 다르게 이제 상용 솔루션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최적의 도시 실증을 위한 모델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핵심의 데이터 허브는 이제 1핵심의 데이터 허브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확장 기능들을 추가로 개발을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1핵심에서는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개발을 하고 2핵심과 3핵심에 공유를 하고 2핵심에서는 이제 1핵심의 규격을 따르되 이제 도시에서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상용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3핵심은 이제 1핵심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실증을 위한 확장 기능들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저희 올해 성과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개발한 데이터 허브 기술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 결과물을 활용을 해서 실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지자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을 기반으로 이제 실제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을 해서 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규격만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규격을 기반으로 이제 얼마나 규격을 잘 따랐는지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혹은 이 결과물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표준 규격대로 개발을 해서 얼마나 이런 표준을 잘 따랐는지에 대한 시험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표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데이터 허브 코어 쪽 파트에 대해서 이제 적합성 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을 개발을 했고 적합성 시험기 또한 개발을 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데이터 허브가 다양한 지자체, 지역 혹은 뭐 기업으로 확산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을 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저희가 이 개발한 데이터 허브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기술 검증을 위해서 실제로 POC 검증을 좀 수행을 했는데요. 이 POC 검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간단한 수준에서 진행하고자 원래 최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제 그 국토부와 같이 이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확진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데이터부터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전산화해서 수집하는 체계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 영역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 코어를 중심으로 결국 데이터 수집 모듈과 분석 모듈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POC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저희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역학조사에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90% 이상의 확진자를 저희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확진자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올해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차년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1핵심의 데이터 허브 모델의 이제 실환경 수준의 적용성 검증을 위해서 이제 그 2핵심의 대구시라든지 3핵심의 시흥시라든지 이쪽에서 실제 실증을 하기 위한 유즈 케이스들을 이제 뭐 전체 영역은 아니더라도 이 2핵심과 3핵심과 논의를 해서 이제 주요 유즈 케이스 각 핵심별로 1개 정도씩은 저희 1핵심의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로 저희가 같이 동시에 실증을 좀 추진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연계가 돼서 이제 실제로 사업단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이제 2핵심과 3핵심과 이제 협업으로 같이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게 좀 중요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 일렉심의 데이터 허브를 저희가 오픈소스로 개발해서 공개하고자 지금 추진을 계속 해왔고, 요것들이 이제 1.0 버전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가이드 문서부터 설계 문서들을 다 정리를 마무리해서 그 내년 1분기 내에 이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웹사이트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허브에 대한 소개부터 데이터 허브의 모듈이라든지 이런 기술 표준 규격들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오픈소스도 같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오픈소스랑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개발자 지원 그리고 확산 활동을 동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저희 데이터 허브 실증을 위해서 저희가 2핵심과 3핵심의 데이터 허브 실제 실증 유즈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해외에 저희 같이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추진했던 기관들과 함께 해외 구축 실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스페인에 이제 산탄데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탄데르라는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 이 일렉심의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이제 이쪽 스페인에 요거 저희 개발된 결과물을 이제 구축을 하고, 이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희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와 같이 이제 피드백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해외 스마트 시티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도 해외기관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개발된 시범 서비스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발굴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청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그러니까 1핵심의 결과물은 결국 이제 저희가 실제로 도시에서 쓰일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 핵심 기술들을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 기술들이 이제 다양한 실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국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표준과 이제 기술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실 기술 개발이 거의 핵심 저희의 목표였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0 버전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기 위한 지원과 그리고 지속 고도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 개방형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 및 핵심 기술 개발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초대 규모 IoT 네트워크 및 지능형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태준 책임연구원의 발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 세부 과제 초대 규모 IoT 네트워크 및 지능형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태준입니다. 본 발표는 1, 2장에서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그리고 3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연계의 성과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과제 연구 목표는 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의 초대 규모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고 잘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서 연구 내용은 초대규모 지능형 IoT 시스템 기술 개발과 초대규모 IoT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개발과 같은 연구 내용 두 가지와, 그리고 이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한 얼라이언스 과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과제 수행을 위해서 전체 10개 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초대규모 IoT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다음 3페이지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과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초대 규모의 IoT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기 위한 지능형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합니다. 본과제 수행을 위해서 2개의 연구 내용과 하나의 얼라이언스 과제로 수행되어 있으며 전체 10개 기관이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시브 IoT 네트워크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교과서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5G에서 얘기하는 매시브 MTC의 경우는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의 디바이스를 수용하고 배터리로 10년 이상 동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마트시티에 맞게 스마트시티를 위한 매시브 IoT 네트워크를 스마트시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도메인의 이질적인 IoT 데이터를 차별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초대 규모의 IoT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매시브 IoT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기술적인 특징들이 있어야 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시티 구축 이후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표준 기반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에 쓸 수 있는 유스케이스는 아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밀도라든지 크기 아니면은 지연이라든지 이런 특성은 기존의 서비스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인프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그러한 고려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초대규모 IoT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는 이 초대규모 IoT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구성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공하는 건 매시브 IoT 디바이스 그리고 게이트웨이, 지역과 같은 핵심 기술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접속 시스템 그리고 제어 기술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매시브 IoT 네트워크의 한 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5G의 경우는 단순히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라는 그런 정의를 했지만 스마트시티는 실제 이와 같은 단순한 서비스로 구성되지가 않고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로 같이 혼용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기존의 기술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은 항상 필요에 따라서 계속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LPWA 기술에 대한 다음의 진화 방향이 무엇일 것이냐 그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런 기술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왼쪽 아래 네모 박스에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대규모 랜덤 액세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약 기반의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또 저희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조가 유연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들어올 때 언제든지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또 기존의 SDN NFV와 같은 그런 기반으로 확장이 용이한 그런 구조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대규모 지능형 IoT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지능형 IoT 시스템 기술 개발에서 저희들은 지능형 IoT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리고 IoT 엣지 게이트웨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그 데이터 허브까지 아니면 서버까지 데이터가 항상 다니는 것에 비해서 통신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와 함께 즉시 응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능화 분석에 대한 부하도 함께 감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행하는 연구 내용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쪽부터는 실제 저희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및 연동 시험 POC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다른 모듈 간의 시스템 연동 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 7쪽의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각 모듈 간의 연동 시험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 기능별로 분류해서 각각 시험을 다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 시스템으로 연동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관 간의 시험뿐만 아니고 상호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기존 상용 디바이스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진 디바이스도 같이 저희들이 연동해서 시험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및 연동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 개발이 끝나고 시스템 연동을 위한 지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 연동 시험이 끝나면은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은 저희들이 여기서 개발한 것들이 이제 널리 쓰여야 됩니다. 쓰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상호 운용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핵심 기술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핵심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했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여기서 이제 사용자는 기술 공급자가 되겠죠. 기술 공급자들이 기술 규격에 따라서 기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 규격을 개발을 지금 완료 단계에 가 있고요. 그리고 검증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규격에 따라 만들어져서 서로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증 규격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 규격까지 만들고 실제 인증 시험까지 시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누구나가 이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저희들은 이제 곧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 설명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만드는 기술 규격이 제 기존에 이쪽 영역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도록 친숙한 기술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이런 대중적인 기술을 사용해야지 실제 저희들이 기술 규격 제공만으로도 쉽게 보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로 파이는 파이 칩을 뭘 쓸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선호되는 로라 칩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 그 로라 칩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많은 분들이 쉽게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먼저 도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쓸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기술 규격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시스템을 실제 개발을 했고요. 그 시스템 개발한 것을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제 실증 시험을 하면서 저희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서 특정 기술들이 보안 기술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제 실현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증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그와 함께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11쪽에 현재 연계 성과 활용 현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2-2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 5D 기반의 도시 시설물 관리 서비스에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구시와 다른 시흥시의 3-1 과제와 협력해서 대기환경 감시 및
보안 등 기민관제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이 현재 대구시 서구 비산동 경부선 부근에 인동천에 저희들이 이걸 설치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 지점별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비 제어를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그림이 저희들이 실제 가서 현장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인동촌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생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저희들이 시험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고, 실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좋은 또 생활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동구 검사동 아양교에 설치하는 도시 시설물 센서 데이터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시설물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시설물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중에 그 데이터를 통한 교량을 미리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행하는 과제라기보다 대구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 효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이제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시브 IT 기술 규격을 활용한 표준 IT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가장 큰 것은 이제 영역 간 확장성과 네트워크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표준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성이 이제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구름 뭉게뭉게 해놓은데 이제 써놓은 것처럼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 규격을 개발하고 인증 규격까지 개발하게 되면은 사업단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저희들한테 물어왔던 게 뭘 설치하면 됩니까? 뭘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격들을 가져다가 일종의 시방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규격들은 누구나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친숙한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실 수 있고, 이 규격을 가져다 쓰시는 것은 공짜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지재권이라든지 그런 제한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규격을 갖다 쓰시는 데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혹시 기술 지원이 필요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먼저 저희들한테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사업단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기술을 그대로 똑같은 기술을 이전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적용했던 이 기술을 또 다른 도시에 똑같이 적용하고 싶을 때 기술 이전해 가시면 그대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 기술 규격을 적용하고 인증 기준을 통과하게 되는 모든 디바이스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가장 큰 문제였던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든지 관리 기관이 바뀌면 또 사용할 수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이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준 책임연구원의 발표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1부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상훈 교수의 1-3 세부과제 추진 성과 및 2세부과제 연계 계획에 대한 발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세부 과제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가상화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지금까지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이상훈입니다. 오늘 발표는 과제 개요, 주요 요소 기술, 연구 성과 및 향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제 개요입니다. 본 사업에서 구상하는 스마트시티는 IoT 센서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데이터 허브에 적재되어 관리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가시화하여 도시 정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총 5개의 기관, 서울시립대학교, KT, 크로센트, T3Q, 한양대학교가 개발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참여기관의 세부 성과물 연계 및 데이터 흐름을 나타낸 개념도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연산보화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 서버를 두어 실시간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시각화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데이터 허브를 통해 들어오는 실시간 센싱 데이터도 디지털 트윈 서버에 적재되어 가시화됩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도 서버를 통해 교환되며 이 모든 데이터 명세와 처리 절차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데이터 표준안을 개발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에서 이루어져 웹 및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필요시 핫해칭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본 과제는 스마트시티 지능형 디지털 트윈 기술 및 실증 도시 프로토타입 개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유스케이스 프로토타입 개발, 디지털 트윈 데이터 유형 및 처리 프로세스 표준화의 3가지 세부 목표에 따라 연구 내용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2단계로서 1단계에서 구현한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실증 도시 중 하나인 대구시의 개발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실증합니다. 실증은 안전 관련 2- 세부 과제, 시설물 유지 관리인 2-3-4 세부 과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요소 기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과 주요 요소 및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 사업이 지향하는 디지털 트윈 체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서비스, 사용자, 디바이스에 따라 디지털 트윈의 사용 리소스, 펑션, 인터페이스가 최적화되며 이 모든 과정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상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현재 성과는 아직 개념 단계이고 금년 내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1.0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리소스, 펑션, 인터페이스를 상세하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트윈 구현에 기본적으로 도시의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여러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며 최종적으로 시각화 엔진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제의 개발 기술은 물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외부로도 서비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실증 대상 서비스별로 현재까지 구현된 기술과 본 과제에서 개발할 기술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재 긴급군환 서비스에 있어서 현재의 화재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화재 감지 센서 위치를 2차원 상황판에 표출하고 관제 책임자가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화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방차나 긴급군환 차량의 출동 경로는 도출이 가능하지만 화재 발생지의 시민들은 해당 건물의 경보에 따라 알아서 대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과제의 성과물은 화재 감지 센서 위치를 3차원 디지털 트윈 모델로 표출하고 해당 지역의 공간 정보를 토대로 시민들의 최적 대피 경로를 건물 내에서부터 외부 대피 장소까지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스마트폰 앱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 홍수 침수 지역 예측 서비스에 있어서 현재는 GIS 솔루션 상에서 수위 상승 및 지형 형태에 따라 하천 범람 예상 지역을 판단하는 정도인데 본 과제의 성과물은 시설물과 지형에서 모두 인식하는 입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도심지에서의 침수 예상 지역을 도출한 결과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5D 시설물 관리는 FMS로 대변될 수 있는데 시설물별 유지 보수 이력 데이터를 단순히 표출하는 것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센스에 의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LCC 기반의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본 과제에서는 디지털 트윈에서 건축물 정보가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빔 GIS 기반 디지털 트윈 데이터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년도인 2021년부터 빔 데이터 국제 표준인 IFC 포맷과 CTGML 포맷의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 정보만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량화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은 기존의 GIS 솔루션에서 활용하는 3차원 모델과 공간 DB를 활용하는 방식을 응용하였으며 개발 도구로 게임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물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16번입니다. 본 과제의 성과물은 게임 엔진인 유니티를 사용함으로써 물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동시에 웹 기반 환경과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17번. 다음으로 현재까지 연구 성과입니다. 1단계 연구 성과로 대구시 2차 순환로를 경계로 그 내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LOD 2.5 수준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구시에서 제공받는 항공사진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타 세부 과제 서비스 시나리오가 개발 중이었으므로 본 과제에서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10개의 유스 케이스를 구현하였습니다. 화면에는 이 중 4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긴급 군환 차량 최적 경로 노출, 시설물 유지 보수 이력 관리, 에너지 사용량 관리의 3가지 유스 케이스는 저희가 앞으로 실증할 내용을 미리 예상해보고 구현한 것이며 실시간 주차 정보 확인 유스 케이스는 현재 2-1 세부 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1-1 세부 과제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에 시각화하는 POC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 추론을 실행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에 시각화하는 것도 성공하였습니다. 3차년도는 2-2 세부, 2-3-4 세부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유스케이스 실증이 계획되어 있으며 2-2 세부 과제와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도시 재해재난 안전 및 사회 안전 긴급 군환 기술을 개발하는 2-2 세부 과제의 2가지 서비스, 도시 홍수 침수 지역 예측 및 화재 대피 경로 노출의 시나리오에 대한 디지털 트윈 유스케이스를 실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2-2 세부 과제에서 선정한 실증 대상지인 대구시 서구 인동촌 일대에 대하여 LOD 3수준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실내 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실내까지 구현한 LOD 3.5 모델도 일부 구축하였습니다. 도시 홍수 침수 지역 예측 유스 케이스입니다. 본 유스 케이스에서는 실제 홍수에 영향을 주는 빗물의 양을 실시간 강우량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을 제외한 양으로 가정하고 이를 물방울 입자로 치환하여 디지털 트윈 모델에서 분사를 합니다. 입자들이 지표면에 닿아 저지대로 흐를 때 지형의 형태 및 건물 위치에 따라 분포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침수량을 파악하는 산식은 계획 우수 유출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합리식을 활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계획 우수 유출량은 도시 배수 시설 계획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달라 침수량을 파악하는 산식은 계획 우수 유출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합리식을 활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계획 우수 유출량은 도시 배수 시설 계획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달라 해당 값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시간 강우량에서 계획 우수 유출량을 뺀 나머지가 실제 침수량이므로 이를 계산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연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물리 시뮬레이션 특성상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그 데이터를 DB에 적재해 놓고 사용자의 요구가 생길 때만 DB에서 호출하여 바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공간정보 갱신 주기가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어 실시간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자는
실시간 강우량을 직접 입력하거나 기상청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해당 강우 강도가 지속될 경우에 대상 지역의 침수 면적 변화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스케이스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니 근데 줌에서도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 유튜브는 나오거든요. 줌에 지금 소리 들어가고 있죠? 오디오 또 안 돼요? 어디 굴러 떨어졌어. 다음으로 화재 대피 경로 도출 유스 케이스입니다. 관련 시나리오를 플로우 차트로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화재 감지 센서에서 이상 온도를 감지하면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소방서 화재 관리 시스템의 경보 및 센스 위치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그와 동시에 디지털 트윈 상에서 뷰 카메라가 센스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관리자가 바로 센스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화재로 판단되었을 시 최적 대피 경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시각화되며 시민은 해당 경로를 보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구현 화면입니다. 발화지에서 대피 지역까지의 실내 실외 최단 대피 경로, 소방서로부터 발화지까지의 소방차 출동 경로, 소방서로부터 대피 지역까지의 구급차 출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최단 대피 경로 도출 시뮬레이션 과정의 확대 화면입니다. 시민 캐릭터들이 분홍색 경로를 따라 줄지어서 대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의 거리 측정 기능을 통해 본 연구에서 구현한 유스케이스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가 0.1에서 0.2m로 정보 제공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스케이스 구현 결과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소리가 다시 안 들리는데? 동영상이 소리가 안 나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 표준화 도출을 위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및 표준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금년에 진행한 데이터 허브 연계 방안에 따라 SKT, KT에서 개발하는 대구시 시흥시 데이터 허브와의 API 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디지털 트윈에서 가시화할 수 있는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과제 시나리오 기반 실증을 위해 2-2 세부, 2-3-4 세부, 3-2 세부 과제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 모델 관리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트윈에서의 실시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위해 웹 및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성과 공유의 행사 일부로 1세부 사업단의 추진 성과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들과 전문가분들의 현장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토론은 아까 사업단 소개를 해주신 조대현 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단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1-1부터 시작해서 1세부 사업단의 추진 성과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아마 줌으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현장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토교통부의 도시경제과 박원호 사무관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의 박원호 사무관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부의 박은호 사무관입니다. 줌으로 회의하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던 이제 스마트시티가 진짜 이런 거구나 느낌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혁신성장 프로젝트 R&D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벌써 3년째 진행이 됐죠. 당초에 우려도 되게 많고 했는데요. 당초 기대했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계획대로 잘 이행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단순히 저희가 R&D로 끝날 게 아니고요. 향후에 이 성과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기반 플랫폼으로 좀 저희가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먼 미래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 연구에 좀 매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2022년까지 좋은 성과를 내서 결국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토론에 나서실 분이 혹시 있으신지 줌이니까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화면을 가능하면 다 켜주시고요. 되게 회의를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제가 지정 토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목도 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트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전문가가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이아 3D의 신상희 대표님 혹시 계십니까? 예, 여기 와 있습니다. 화면도 켜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시립대학교 연구팀이 했던 디지털 트윈 모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가이아 3D는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기술적인 평가를 해주실 수도 있을. 네,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3년 동안 연구한 거를 좀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시기니까요. 여러 곳에서 이제 유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LH라든가 LX라든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 디지털 트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그대로 모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실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아키텍처가 좀 굉장히 표준에 기반한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디지털 트윈의 아키텍처가 레고 블록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기술, B라는 기술, C라는 기술을 조합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배를 조립해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D, E, F를 조립을 해서 그다음에 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레고 블록 형태의 구조의 아키텍처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레고 블록 기준의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표준을 위해서는 뭐 OGC 같은 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표준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뭐 일과제 데이터 허브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OGC 같은 데서는 이제 공간정보 국제 표준화 기구죠. OGC 같은 데서는 이제 센서 띵스 API 같은 게 있어서 앞쪽에 데이터 허브 쪽에서 어떠한 센서가 들어오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공간 정보와 묶어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준이 중요하고 표준에 기반을 해서 아키텍처를 잡으실 때 이게 언제든지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유연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항상 레고 블럭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자체가 저희도 사업을 해보면 A라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게 다르고 B라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블렌더를 이용해서 홍수 모델링 같은 것들도 이제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 한쪽에 가면은 또 기상 전문가분들하고 또 협업을 하셔야 될 거고 또 다른 쪽에 가면 홍수 전문가분들 또 저희처럼 LH랑 하다 보면은 그러한 도시계획 전문가분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업을 잘할 수 있게 시스템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협업을 잘 진행하기 위한 구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웹이 좋은 거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이나 레거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연하게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EXE 형태로 돌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생들이 많이 하셨는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트윈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목적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P for Purpose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세밀도, 데이터의 구축,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시화 자체에 너무 이렇게 목매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시화가 윗분들,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여드릴 때는 좋은데 현장에서는 그러한 가시화 너무 이렇게 사이언스 픽션 같은 가시화가 그렇게 효과를 꼭 발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과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쭉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 조대현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카이아에서 하고 있는 다른 과제들에서도 많이들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코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디지털 트윈 아키텍처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국토부 도시경제과에서 진행을 하셨던 국가 디지털 트윈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아키텍처들이 꽤 잘 나와 있습니다. 문서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토부 협조가 된다면 그런 아키텍처들도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이제 이상훈 교수님이 시립대이신데 아까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립대학교의 역시 공간정보공학과의 전철민 교수님이 지금 카이아 과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시민들이 대피를 하는지를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동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모르는데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저의 말씀 이걸로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역시 전문가신 것 같아요. 제가
디지털 트윈 모델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BIM이라든지 GIS 같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진행해 왔던 디지털 모델을 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시 모델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가능성을 엿보는 과제로서 사실은 저희가 1-3과제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비에 비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거대한 일종의 큰 도전적인 분야를 저희가 이제 노크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관련해서 국토정보 정책관 쪽에서 진행하는 또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마트시티의 부분적인 성과들,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연구회 같은 것도 아마 출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시는 이상훈 교수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표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협업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여타 연구 과제하고 어떻게 같이 공동의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현창택 교수고요. 이상훈 교수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녹화는 우리 이상훈 교수가 있는데 녹화 당일 제가 국토부하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녹화는 우리 이상훈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다 우리 디지털 트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윈 연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 모델에 대해서는 현재 표준이라고 할 만한 게 만들어진 건 아직은 없습니다. 다소 시스템이나 벤틀리나 이런 데서 싱가포르라든지 헬싱키 이런 데다가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신 그냥 3D 모델 가시화 정도고, 디지털 트윈은 이 실제 생활에 있는 물리적 구조물들을 컴퓨터의 3D 모델로 구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했던 V월드 이런 것만 갖고도 되는데, 디지털 트윈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핵심이나 삼핵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구조물에 센서를 설치해서 센싱 데이터를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응급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물리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 제대로 되는 디지털 트윈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런 물리 시뮬레이션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V월드에 필요한 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어서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의사결정하는 데 쓰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소라든지 벤틀리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제 표준화라든지 우리나라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아까 조대한 단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구회 같은 것들을 이 연구가 저희가 내년 말에 끝나지만 1핵심입니다. 1핵심이 내년 말에 끝나지만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좀 우리 가이아 3D라든지 저희 연구진이라든지 국토부의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라든지 올포랜드라든지 등등 많은 디지털 트윈 관심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많은데 연구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그렇고요. 아까 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대체로 다 동의가 됩니다. 표준이라든지 협업,
당연히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 디지털 트윈 모델도 클라우드 개념을 이용해서 웹 지혜를 통해서 외부로 다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문제인데 저도 이 표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표준은 우리 뭐 건축물이나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제 IFC 그리고 공간 정보의 CTGML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되면 좋은데 저희 1-3에서도 2018년, 19년에 이제 연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는 내용 한 76개를 쭉 조사를 했는데 그 두 개가 지금 원활하게 잘 융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지금 그걸 실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디벨롭은 시키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3D Max하고 블렌더를 이용해서 그 3D 모델을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물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게임 엔진인 유니티를 사용해서 현재 2 핵심 과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동촌에 화재 센서들도 12개 설치를 해서 금년 말 내년에 이어서 저희도 이제 실증 사업을 이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현재 IFC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뭐 유니티에다 이렇게 불러서 작동시키면은 구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현재는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지금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화에 대해서는 우리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관심 가진 기관 또 업체들이 같이 저희들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국가 표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리라고 보고 저는 처음에 실증 사업 기획에 이제 우리 진흥원하고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원래 저희 실증 사업 목표는 세계 선도형 스마트 시티 실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도 바라건대는 우리 국가 표준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이제 먹혀 들어가는 저희가 명실공히 미래 먹거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흥원과 또 관심 있는 기관 또 업계 같이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상훈 교수님 뭐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 예. 지금 현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윈 개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있잖아요. 뭐 표준이라든지 협업을 해야 된다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100% 저도 동의를 일단은 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를 가상화시켜서 똑같은 거를 만든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굉장히 복잡한 세상을 어느 정도 단순화시켜서 목적에 부합하는 가상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표준들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개발을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저도 100% 공감하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느 특정 물리 엔진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체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아키텍처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을 하는 편이지만, 또 미래에 있어서 어떤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그 state of the art라고 하는 기술들을 접목을 했었을 때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웹 기반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또 이제 좀 강력한 엔진들을 사용을 해서 뭐 공학 그 해석 엔진들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엔진을 사용한다든지 렌더링 엔진을 사용한다든지 가시화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복합해서 적용을 했었을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학적 해석 그 답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되고 그 값들을 받아다가 얼마나 리얼리스틱하게 사람들이 그 현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시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웹 기반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지언정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도 미래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그 이전 과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과제들과 연계를 해서 그 인프라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는 이제 저희 그 전체적인 디지털 트윈을 개발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그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좀 이렇게 챌린징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그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서 같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합쳐졌을 때 굉장히 파워풀한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스마트시티라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국내 분위기가 어느 도시를 어떻게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최초의 이 사업단이 시작될 때는 기존의 UCT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CCTV를 설치하고 통합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보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서 도시를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가 넘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변경해야 스마트하게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유통체계, 분석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문가들이 이 사업단을 기획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데이터 허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어느 도시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데이터 허브 모델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 2년 정도의 노력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미흡함이 있습니다. 비록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기존의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요즘 마이데이터나 데이터댐이라든지 데이터 관련해서 비즈니스 창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데이터를 유통시키고 데이터를 관리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색하는 작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남명 팀장께서 하고 계시는 데이터 허브의 모델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허브 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만
어떤 부분이 앞으로 더 보강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SKT나 KT 쪽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많은 부분이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남명 팀장께서 최근에 연구 책임자가 교체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이끄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성남명입니다. 네, 방금 단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었던 거는 이제 도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했었던 정보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떠한 분석과 어떠한 데이터 유통 체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 정형화돼서 지금 현재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혹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집이 돼야 될 새로운 데이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 수용 가능한 형태로 구조를 잡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허브의 구조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 구조에 있어서 필요한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별도의 모듈 기반으로 그러니까 특정 도시에 맞는 새로운 모듈들이 추가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지금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잡은 데이터 허브의 모델 전체를 저희가 표준화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지금 실증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시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과 그리고 운용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표준화 영역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모든 도시에 이제 특별한 특정 도시에만 필요한 기능들 이런 것들까지 표준화가 되는 거는 사실 좋은 모양새가 아니어 보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재를 하고 적재적소에 제공을 하고 이거를 유통하고 그리고 분석 영역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표준화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코어 영역이라고 데이터 허브의 코어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코어 영역에 대한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반드시 데이터 허브 구성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표준화는 하지만 그 기능들은 이렇게 구현돼야 된다라는 수준으로는 지금 현재 정의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이쪽에서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혹은 이제 다른 여러 지자체들에서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태계 기반의 에코시스템이 구성되는 게 가장 올바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에코시스템 기반의 하에 이런 데이터 허브 코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수행됐던 많은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현재도 보급되는 사업들이 있죠.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100개 이상의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축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 데이터 허브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기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제로 연계를 해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 공유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 쪽 관련된 표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데이터 허브 기술이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확산이 되기 위해서도 기존의 시스템들과의 연계 그리고 데이터들의 연계 그리고 향후에 새롭게 개발될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저희는 중심으로 지금 데이터 허브의 구조를 잡아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허브 기술이라는 게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만능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토대가 되어서 이제 향후에 대한민국의 이 스마트 시티 그리고 해외의 스마트 시티의 통합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개발을 한다는 생각하에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초기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대구시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이렇게 100% 이 기술들이 다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통해서 또는 협의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결국은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들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데이터 허브는 좀 비유를 하자면 저희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영역을 만든 것이고요. 품종 개발을 현재 전자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품종 개발한 거를 묘목을 심기 위해서 SKT와 KT가 대구에 묘목을 하나 심고 그리고 시흥에 묘목을 하나 심은 거죠. 그러면 그 품종이라는 게 기존에 존재하는 것과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 연계될 수도 있고 그런 독립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IoT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될 수 있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도시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스마트시티에서 볼 때는 데이터 허브는 도시 관리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고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잡아가는 것이 저희 사업단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현재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오동환 님이 질문을 주신 것은 과연 이 혁신성장농력 프로젝트 사업단의 성과가 국가 시범도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사업단은 2018년도 최초 시작할 때부터 저희의 성과가 국가 시범도시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데이터 허브 모델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대 규모의 IoT 관련한 디바이스나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련한 기술도 있겠고요. 마스라고 대표되는 교통 관련한 통합 모빌리티 시스템도 있겠고요. 대구시 인동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염 방지라든지 도시 홍수 방지 관련한 시스템도 있겠고요. 그리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메타비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도 되겠고요. 그리고 대구의 두드리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챗봇을 이용한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 기술들, 그리고 환경 관련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가 시범 도시의 선도 지구의 SPC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그 SPC와 저희 사업단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요. 국토부와 과기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술을 이전한다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와 시흥시의 묘목이 잘 자랄 수 있고 저희 사업이 2020년에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최초로 성공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대구와 시흥시가 계속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는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국가도 그리고 지자체도 그리고 저희 카이에 같은 기관도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박원호 사무관이 얘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직 질의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IoT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매시브 IoT, 초대 규모 IoT에 관한 기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구시는 기가 코리아 사업으로 해서 5G 사업이 이미 과기부에서 진행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시브 IoT는 5G하고 연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매시브 IoT에 우리 박태준 박사님께서 애트리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의 이런 실증을 좀 더 구체화하고 5G의 아까 로라망도 설명하셨지만 5G 기반의 어떤 매시브 IoT 실증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박태준 박사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대구시의 관계자가 여기 계시거든요. 뭐 TP에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대구시의 신광택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이런 IoT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IoT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태준 박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네스트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멀티미디어 AV나 그런 쪽에 이제 서비스에 적합한 그런 기술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그 사물의 대상으로 하는데 하나는 매시브 MTC라고 해서 지금 아주 저속의 저가의 데이터, 저가의 디바이스로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IoT 디바이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URLC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이제 고부하지 서비스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5G의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는 거는 ENBB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AV나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대용량 데이터, 사람에 적합한 그런 데이터는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5G 기술로 방금 말씀드렸던 MMTC라든지 URLC가 지금 상용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없거나 제한적인 건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는 매시브 MTC 쪽에 이제 그쪽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대규모 디바이스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5G 쪽에서는 그쪽 솔루션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없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 5G의 그 원래 슬래싱 개념을 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5G에 통합으로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엔드 단에 그 MMTC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기술도 지금 공식적으로 리리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기술과 같이 활용을 하면은 이제 같이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구시에 직접
그 5G와 같이 연계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5G 연계해서 하는 이제 그쪽 과제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에서 그 최종 단위 데이터 레이시 충분히 높아야 되는 AV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3GPP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로는 이제 뭐 로라 디바이스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저병의 디바이스를 쓰는 그런 응용을 같이 이제 호흡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 혼란을 많이 가지시는 게, 저희가 처음에 어떤 칩을 쓸 건가, 어떤 물리계층 기술을 쓸 건가 했을 때 로라에 대한 이제 그 선호도가 많아서 이제 로라를 저희들이 로라 칩을 썼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칩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로라 칩을 사용을 했고, 로라 칩을 쓰는 경우에 가장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숙한 기술은 로라완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게 로라 칩을 쓰는 기본적인 이제 표준 기술이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도 채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로라완에서 서포트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시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다가 그 바탕에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또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매시브 IoT를 위한 개념 철학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그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존의 로라와 뭐가 다르냐? 기존의 로라를 쓰셨던 분들이 이 기술을 가져다가 이 규격을 가져다가 쓰시기에는 아주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로라는 서포트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 기술을 사용을 하면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스마트시티에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중에 공존해야 될 텐데 그 서비스들이 공존하는 상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스마트시티 매시브의 개념으로 저희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사업에서는 이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이 1, 2, 3핵심은 너무나 많은 일을 많은 분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제한을 가지고 개념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들이 긴급하게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고, 그래서 각 핵심마다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면은 뭐 그때는 이제 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5G와 협력 가능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협력해서 5G에서 매시브 IoT에 대한 솔루션이 없으니까 매시브 솔루션을 5G 솔루션을 사용해서 연계해서 쓰는 거는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신관택 팀장님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IoT만 관련해서 단장님 질문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기존에 그 760km의 유선 자가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에 한 5,000전 정도의 로라망을 이용해서 원격 검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250개의 로라망 기지국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상수도를 그 SKT망을 이용해서 그 원격 검침해봤던 것들을 한 27만 전 정도를 이제 250개 기지국 로라망으로 수용해가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는 한 4, 50개소 정도 수성구를 기반으로 로라망 기지국을 설치할 텐데, 거기에 서비스나 보안 등 관리라든지 그 동네나 그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들 발굴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스마트시티의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UCT부터 시작되어 온 그 개통을 이어가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사실 어제 뉴스에 보면 ITR이라고 해서 국제 핵융합 발전 기술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끝나는 시기는 2050년입니다. 상용화 시기가 2050년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에 그렇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 것은 아마 핵융합 발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최초로 달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스마트시티는 갈 길이 멀고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 다음으로 가장 복잡한 게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사업단의 사명은 제법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오늘 짧은 시간에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통 핵심 기술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이 아마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진들은 좀 더 매진하고 이 기술들이 국내 다른 기술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성남명 팀장이 얘기하신 에코시스템을 새롭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핵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이 핵심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펼쳐질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1세부 사업단 성과와 관련된 현장 토론 시간 가져봤습니다. 준비된 1부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점심 및 휴식 시간을 가지고 2부 행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 행사는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이오니 시작 시간 5분 전인 1시 25분까지는 자리에 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